이거 우리 중국계 전주 회장님 걔 개만했잖아. 그걸 그분과 장가온과 네가 그거 없다. 야 무슨 말이든 하고 이렇게. 그거를 개만했어. 아? 약배사 무슨 걸렸어. 말이든 하고 이렇게. 약배사 걸렸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좋아 좋아. 아니 나 내가 뭐 말했지? 뭐야? 기억이 안 나. 너 좋아하는 내가 약간 귀여운 갑자기 전사자 되는 거야. 뭐야 말해. 말이 안 돼. 간지러워 퍽퍽퍽. 목이 있다. 너무 이게 뭐야? 근데 그냥만에 길러져. 기어스 누가 진보가 아니야. 바텀 말고 그냥 봐. 이걸 말해. 이거 무거지. 근데 이거 왜 이런 야 이제 무난하게 들어가면 셀카로 찍어도 돼요? 셀카로 찍으면 돼요? 찍히고 있지? 마이크 움직이지? 마이크 아니 만지마 마이크 아니 손 안 보여요 이게. 아니 마이크는 쬐끄만 거 봐야지 네모난 거 마이크 움직이지 내가 말해. 내가 안 보이냐? 왜요? 두 개 올라. 아니 야 전화 하나 준 거 봐야 돼. 내가 두 번째 잡고 보자 얘들아. 오늘 3번까지 하면 돼 뒤에. 너무 잘 보이는데. 누구 계정 올라왔잖아. 자,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자, 얘들아. 두 번째 이 오반자는 글의 종류가 뭘까? 한자가 옆에 있네. 뭐게? 요거 한시예요. 아, 뭔지 약간 나오고. 그럼 이거 얘기해 보자. 이것도 글자가 7원 네 줄이네요. 그러니까 7원 뭐라고 무엇이라고? 옳지. 7원 절의 한시가 되는 건데 오간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 이름이거든요. 이 글을 지었던 작가 문충이 있었던 장소예요. 옆에 줄 칩시다. 문충은 오간산 아래에서 살면서 부모 봉양을 위해서 매일 30리 떨어진 개성까지 벼슬가리를 갈 정도로 굉장히 효심이 깊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오간산은 문충이 있었던 곳. 옛날에 효에 대한 시를 지을 때는 그 효자 또는 효녀가 있었던 장소를 제목으로 하는 경향이 많았대. 그래서 문충이 있었던 장소가 오간산이 된 것이고 원래 제목은 뭐냐면은 쓰세요. 원 제목은 닭으로만 아니, 나무로 만든 닭 얘기 알죠? 나무 닭은 진짜 닭이야, 가짜 닭이야? 가짜 닭이야. 그래서 가짜 닭이 꼬끼요 하고 울 턱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 화자는 가짜 닭 즉 나무로 만든 목개가 울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할 거다? 늙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곧 우리 부모님이 안 늙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늙지 않기를 소망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목은 뭐야? 나무로 만든 닭의 노래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목개가 이게 원래 원 제목이에요. 자 그럼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뭐야? 나무 닭이 꽃피워하고 우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 닭이 울면 부모가 늙는다. 즉 우리 부모님이 안 늙었으면 좋겠다. 자 나무 조각으로 작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작은
닭을 만들었어요. 자, 나무 조각으로 닭을 만드는 거 요거 자체, 요거 자체가 닭이 우는 것의 선행 조건이 되죠. 닭이 우는 것, 우는 닭을 만드는 것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선행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 나무 닭을 만들어서, 가짜 닭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닭을 만들어 집게로 찍어 벽에 횟대라는 거는 닭이 앉아있는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가짜 닭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런 선행 조건에서 어떤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이 닭이 꽃기호하고 울고 시간을 알린다면, 그치? 이 시간 이게 알린다면, 즉 선행 조건은 나무 닭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꽃기호하고 운다라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제시를 해야 돼. 제시를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불가능한 일을 제시를 해서 그게 만약에 진짜 꽃기호하고 닭이 운다면 그때 우리 엄마 얼굴이 늙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얘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머님이 뭐하지 않기를 바란다? 늙지 않기를 소망한다. 엄마가 늙어서 슬프다라는 시가 아니야. 늙지 않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닭이 우는 것의 선행 조건 1번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즉 불가능한 사랑의 실현, 그 다음에 그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늙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늙지 않기를 소망하는 이런 단계로 글이 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치? 자, 내용은 간단해. 엄마가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비유적인 게 있어요. 아까 사모곡에서도 비유적인 거 있었죠. 엄마를 낫에 비교하고 아빠를 호미에 비유했잖아.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 뭐게? 옳지. 지는 해. 해는 무엇을? 부모의 죽음을 비유한 거 맞고요. 또는 죽음 또는 어머님이 늙는 거, 어머님의 노쇠, 어머님의 노쇠함을 비유한 거로 봐도 되지요. 이것도 비유적이에요. 그리고 가정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가정법 되죠. 어디까지? 기승전까지가 되죠. 기승전. 나무로 닭을 만들어서 회에 앉혀서 운다면, 그치? 운다면. 뭐뭐 한다면이라는 어미는 없지만 그런다면 어머님이 3번 단계에서 늙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가정, 약간 실현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라고 해도 되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법.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유지하기를 소망한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다. 알겠죠? 이렇게 8번 없어요. 불가능한 일, 비유적인 표현, 가정. 자,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똑같이 고려 때 만들어진 시인데 이거는 작가층이 귀족인 경기체가죠. 경기체가의 특징은 뭐 한자가 많고 그런데 요거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냥 굳이 여기서 귀족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귀족이 지었기 때문에 약간 중국 고사 속 인물, 만약에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고사 속 인물의 사례를 열거하는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동화책, 중국 이야기의 인물들을 많이 이용을 했겠죠. 그 정도? 그리고 이게 경기체가의 이 말이 이 경기체가의 경이 뭐냐면 그 경치야. 그 경치. 그 경치 어때? 이래. 그러니까 경기체가를 보면은 지가 막 얘기해놓고 그 경치 어때? 되게 멋있지 않아? 이래. 근데 그 경치라는 게 뭐냐면 이 시는 조금 예외인데 막 선비들이 막 한데 모여서 별들의 잔치인 거야. 막 책으로 유명한 사람, 무슨 글씨로 유명한 사람, 내노라 하는 막 전국의 학자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막 글씨 경연대회를 하는 거야.
막 그런 거를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이 경치 어때? 죽이지 않아? 그리고 또 귀족들이 막 그네 타고 양반의 선남선녀들이 부잣집 아가씨, 부잣집 도련님들이 만나서 막 그네 타고 노는 거, 막 화려하게 노는 모습들을 막 열거를 해.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 마치 후렴구처럼. 보려봐요 후렴구처럼 뭐라고 그래? 그 경치 어때? 죽여주지 않아? 이래. 그래서 그 경치 어때? 라고 서리법으로 그 경치의 경 하면서 물어보는 거에서 유래해서 그런 글을 뭐라 그래? 경기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여기서는 귀족들의 향유놀이라던가 귀족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내용은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경기체가 그런데 이거는 효를 좀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가 책에서 읽었던 중국의 유명한 효자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 어때? 얘네 죽여주지 않아? 그경 어때? 하면서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이 몇 명이 나오냐면 4명이 나와. 근데 얘와 얘, 얘와 얘. 말끝마다 뭐래? 그 경치 어때? 죽이지. 그 경치 어때? 죽이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이 광경 어때? 이 광경 어때? 라는 거에서 무엇에? 경기체가라는 갈래병이 유려한 표현. 이거 어때? 응? 이거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미리 얘기하지만 이 광경은 뭐야? 앞에 얘기했었던 중국의 고사 속의 인물 누구야? 맹종? 맹종인가? 뭔가 누구지? 중국 맹종이랑 왕상? 이따 나와. 그 다음에 이광경은 증삼이라고 하는 민자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효심 어때?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서 예시 열거 알겠지? 그런 글이 경기체가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오륜관에 얘들아 오륜관이니까 굉장히 유교적이다. 삼강 오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강 오륜 너희 알 수 있으면 삼강 오륜 얘기해봐. 오륜 첫 번째 부자 나와있나? 부자 뭐야? 부모와 자식 간에 뭐야? 아니 왜 몰라 니네? 진짜로 부자 유친 임금과 신하에게는 의롭이다. 군신 유의. 진짜 부부간에는 구별이 있다. 부부 유별. 아이와 어른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장유 유서. 길장과 아이 유자잖아.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부모 유신. 그렇지. 요거. 이 중에 이 글은 부모에 대한 거야. 부모에게 효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아까 삼오곡과 오간사는 부모님 엄마의 사랑이 최고다. 그 다음에 오간선에서는 우리 엄마 안 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의 효에 대한 내용이야. 알아? 그치? 어머님이 최고다. 네, 두 번째는 엄마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근데 세 번째 오륜가는요 개인적인 차원의 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런 효의 그런 샘플을 보아라. 참 멋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효를 권장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라기보다는 효를 권장하는 약간 보편적 의미의 주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개 다 효에 대한 내용은 맞아. 근데 가나시와 지금 하고 있는 오륜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 이따 정리해 줄게요. 자, 이 글은 이 중에 뭐야? 부자 유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 부모와 자식이 친하다라는 게 막 반발 따라하는 게 아니지. 뭐야? 도리를 지키라는 얘기죠. 보고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여기서도 비유가 있죠. 비유. 무엇을 무엇에 빗댔죠? 아버지를 하늘에 빗댄 거죠. 아버지는 무엇이요? 하늘이요. 비유적 원관념은 무엇이죠? 아버지고 비유는 보조관념은 하늘이요. 엄마는 무엇이요? 땅이에요. 그럼 셋이 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네. 그치? 홈이나 두 번째는 지는 해, 세 번째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아빠는 하늘과 어머니는 땅. 그렇다고 하늘은 좋고 땅은 나쁘고 땅이 좋고 하늘이 나쁘고 그게 아니야. 어쨌든 좋은 거에 다 빗댄 거죠. 이런 사람으로서 나를 어떻게 했죠?
나를 나 기르느라 애쓰셨도다. 부모가 나를 애썼고 또 젖으로 기르고 오이리로 가르쳤더라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뭐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낳으시느라고 애쓰신 것, 젖으로 기르고 의리로 가르친 것. 이거 은혜. 그래서 화자는 뭐 하려고 한다? 은혜 갚으려고 하네 라고 해서 화자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는 염원을 갖고 있다 하면 맞아. 자, 화자는 부모의 은혜를, 근데 그 앞에는 막 은혜 갚는 얘기 없었었지, 그치? 근데 얘는 부모의 은혜를 뭐 하려는? 갚으려는. 무엇이 있다? 염원. 이거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맞아. 그 은혜의 내용은 뭐야? 낳고 애쓰시고 젖으로 기르고 의리로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그쵸? 여기까지 별거 없고. 그런데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효를 잘 지킨 옛날 중국 고사 속에 인물이 있어요. 여기서 2명 나오는 거 보고 와 그거 죽인다. 여기서 2명 나오는 거 보고 야 역시 죽인다라고 자기의 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얘네 한번 봐라 하면서 고사 속의 인물을 열거 또는 예로 들면서 예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고사 속의 인물 누구죠? 대밭에서 눈물 흘리니 죽순이 나고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랐다. 부모가 뭐 대나무 뭐 죽순을 한겨울에, 죽순 뭔지 알죠? 죽순을 한겨울에 때가 맞춰달라고 해야지 뭐 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는 거나 똑같은 건데 막 그러니까 아들이 죽순밭에서 막 질질 울었어. 우리 엄마 죽순 먹고 싶다는데 그랬더니 죽순이 막 나온 거야. 그리고 한겨울에 부모님이 물고기가 먹고 싶대. 그래서 물고기 먹고 싶다고 한겨울에 물을 보고 하니까 그 얼음을 톡톡 두드렸더니 거기가 고기가 뿅 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화자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야? 중국의 효자 냉종과 중국의 효자 왕상의 일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누구와 누구? 냉종과 왕상의 고사, 이 두 사람의 고사를 지금 인용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증상민자 두 선생의 증상민자, 여기는 뭐야? 증상과 민자야. 그냥 얘한테 쓸게. 이번에는 증상이라는 사람과 누구? 민자라는 사람의 고사를 인용해서 그들의 효를 지키는 모습 어떠합니까? 라고 예찬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내용은 조금 이따 할 건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서술 방법인 거죠. 이 글은 어떤 특정 인물의 무슨적 사례? 도덕적 사례. 도덕적 실천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면 맞고요. 어떤 특정 인물의 도덕적 실천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하면 맞고요. 두 번째, 냉종왕상에서 끝나지 않고 증상과 민자도 얘기를 했잖아. 무려 4가지를 뭐 한 거야? 열거한 거야. 그래서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효의 모범적 실천 사례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효의 모범적 실천 사례를 뭐 했다? 열거했다 라고 해도 맞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범적 실천 사례를 뭐 했다? 열거했다라는 거지. 4명이다 열거했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글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냉종과 왕상의 얘기를 잠깐 보면은 뭐 죽순이 나고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나왔는데 지극한 정성이 귀신을 감동시켜주니 그 광경 어떠합니까? 에서의 이 광경은 화자 자신이 아니라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이죠. 대상이 누구야? 냉종과 왕상. 그래서 대상은 냉종, 그 다음에 중국의 왕상에 대한 예찬이지 화자 자신의 그런
효의 사례에 대한 예찬이 아니란 얘기지, 그치? 이 맹종과 왕상은 현재 인물은 아니고 언제 인물이죠? 과거의 인물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예찬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과거의 인물이 보여줬던 어떤 사례, 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1번이라고 쓰고 요거랑 요거 둘 다 그냥 묶은 거에 대한 설명을 같이 쓸게요. 그 다음에 어떠합니까? 라고 해서 무슨 형으로 끝났어? 그렇죠. 의문형으로 끝났어요. 의문형 표현.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썼죠? 무슨 법? 반복법을 통해서 와 그거로 그거 죽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효가 실천된 장면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감정이 업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의문형 표현과 반복을 통해서 효가 실천된 장면을 그 네 가지 장면을 장면을 대하며 이 화자 감정이 어떻게 됐다? 고양이 되었다. 그치? 효가 실천된 장면을 대하며 일어난 화자 자신의 업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양된, 높이 고양됐다. 고양된 감정을 뭐하고 있다?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그 광경 어떻습니까? 라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자, 그 광경 어떻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경비체가라는 이름, 이름의 유래. 그 다음에 이 광경은 화자 자신의 광경이 아니라 중국 부사 속의 인물에 대한 모범적 사례에 대한 경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즉 자신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예찬이며 이 표현법으로 볼 때는 서리법과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이 굉장히 흥분을 했다, 업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지켜라 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알겠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 작품의 공통점이 말이야, 얘들아. 맨 밑에다가 한번 써놓고 한번 봅시다. 여기가 맨 위에 어디다 쓸까? 자, 앞에 시를 가나다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가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나다 모두 다 자연물은 뭐죠? 해. 그다음에 뭐야? 아버지는 무엇? 하늘. 엄마는 땅. 자연물 또는 무엇? 사물에 비슷한 건 뭐죠? 호미와 낫. 세 비유했다. 세 작품 모두의 공통점이죠. 비유적 표현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세 작품 모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효. 그치? 효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세 작품의 지금 공통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세 작품 모두 비유적이고, 근데 그 비유한 고정관념이 자연물 또는 물건이다. 그런데 아까 개인적 차원의 효에 대한 얘기는 가나다 중에 뭐라고 얘기했어? 가와 나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가와 나는 개인 서정 차원에서, 그치? 개인 서정 차원에서의 아빠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 시고, 오륜가 자체는 조금 막 유명한 사람들의 실천, 모범 실천 사례를 얘기하면서 아우 그거 멋있지 않니?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약간 교훈을 주는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약간 마지막은 조금
예찬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예찬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과거 인물들의 그런 모범적 사례, 그치? 그걸 들어서 예찬하는 점이 조금 다르고, 간 안에 그냥 엄마 안 늙었으면 좋겠고 엄마가 최고고 뭐 그런 개인 서정의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옆에 맨 밑에 이 작품에 대한 거 보자. 경희체가라는 갈래고요. 그치? 재밌겠다. 행사. 딥페이크 당해 딥페이크. 그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보고 포인트 따로 읽어보고. 자, 세 번째. 자, 요거 가목의 시조. 자, 이거 무슨 시조? 첫 번째 이거 무슨 시조? 형시조. 마지막 시조는 무슨 시조? 옳지, 사설시조. 첫 번째가 뭔 시조라고? 알았죠? 다시 한 번만. 형시조. 야 지현아 1번이 뭐라고? 사설시조. 안 썼나 형시조? 모든 시조의 스탠다드는 무슨 시조가 기본이죠? 경시조. 경시조. 3장, 6구, 45자 몇음 있고 사음고의 와 정형시조. 개똑똑해. 시조와 누가 세트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죠? 가사. 시조 가사. 하나는 큰 놈, 하나는 작은 놈. 뭐가 큰 놈? 가사가 큰 놈, 시조가 작은 놈. 길이 빼고 작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몇 단 구성, 3단 구성, 몇음 있고 사음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사 같은 경우는 정격 가사라고 해서 시조 종장에 3543을 자기 가사 맨 끝줄에 3543과 맞추는 무슨 가사? 정격 가사라고 있었어. 근데 이제 후기로 갈수록 간격 가사로 바뀐다는 거. 그때 같이 발생한 시조, 형시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연시조도 되고 어시조도 되고 사설시조도 되고. 자, 형시조 한번 보도록 할까? 이거 많이 본 거죠? 구름이라고 하는 자연물이 나왔는데 구름이 무심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뜻인 거 알죠? 무엇이 없다? 욕심이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어죠, 구어죠. 그러면 구름이 욕심이 없다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 이거는 허랑하다, 이건 뭐다? 뻥이다. 그러면은 구름은 욕심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구름은 세모죠. 그리고 그냥 바로 얘기해 줄게. 여기서 구름은 누구냐면은 간신을 상징하고요. 이런 소인배를 상징하는데 역사적으로 신분이라고 하는 실제적 인물을 상징하는 건데요. 즉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 아마도 뻥이다. 정신석에서. 그러면 구름은 욕심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욕심이 있느냐? 어디 한가운데? 하늘 한가운데 떠서 임의로. 임의로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제 멋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제 멋대로. 임의로 제 멋대로 다니면서 굳이 무엇을? 밝은 햇빛을 뭐 하는 거죠? 따라가면서 덮는다라는 거죠. 왜 굳이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면 덮느냐? 구름이 해를 가리면 어때? 먹구름이 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밝아져 어두워져? 어두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구름은 햇빛을 따라서 걷는 나쁜 존재고, 구름이 간신이면 날빛은 누굴 상징하는 것일까? 임금님의 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임금님의 총명을 구름 같은 간신이 막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구름과 날빛은 간신과 임금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세간의 속세, 세속적인 말, 보통 뭐죠?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 가, 나, 다에 말이 세 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에는 다 뭐가 막
말이 나오고요. 여기도 뭐야? 말이 나오고요. 대천바다 한가운데서도 떠돌아다니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의 특징을 보면 돼. 좋은 말, 나쁜 말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첫 번째 이존호의 구름이 무심하단 말. 이 말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적인 말이죠. 즉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입니다. 허황된 말. 그래서 이거는 막 세속에서 떠도는 말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속에서의 진인, 그치? 세속에서의 무엇이 진인? 언어가 진인. 무슨 성? 허위성을 얘기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덜 개로 이 구름 자체를 보면은 자, 이거는 있어. 구름이 무엇의 경과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멋대로 다니면서 해도 가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름이 이동하는 모습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요. 나타난다? O. 구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O. 근데 그 이동하는 걸 나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조심할 것, 당부장.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구름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화자의 심경이 변한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화자의 심경 변화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문제 풀 때, 그치? 알았지? 구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건 맞아. 얘가 고정 불변은 아니거든요. 가릴 때도 있고 안 가릴 때도 있지만 화자는 해를 가리는 구름의 속성에 주목을 했고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멋대로 변하는 존재 맞음. 근데 약간 나쁜 쪽으로 본 거고. 그렇다고 화자의 심경이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경이 변한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지. 자, 하나만 더. 임의로 다니면서 덮느냐? 자체. 자, 이거 무슨 법? 서리법 있고요. 시조에서 많죠? 서리법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의문의 형식으로 종결을 했다라고 해도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굳이 밝은 빛을 따라가며 덮느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물음을 통해 이거 틀릴 수 있어. 물음을 통해 자, 너는 왜 덮느냐? 이런 거야. 너는 왜 덮느냐? 물음을 통해 누구에게? 대상에게. 무엇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얘기하면 맞게 틀리게 맞아요. 틀릴 수 있겠지, 그치? 나도 조금 이상하거든. 근데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 너는 왜 그렇게 맘대로 다니면 덮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말을 건네는 어조래. 근데 사실은 말을 건네는 어조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누구야? 라고 청자를 설정을 해서 불러야 되거든요. 도노법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굴 부르지도 않고요. 그냥 단지 서리법을 썼을 뿐이야. 근데 수특에서는 물음을 통해 어떤 대상이 누구야? 구름이지. 그치? 너는 왜 지나다니면서 왜 굳이 그걸 덮어? 하면서 마치 구름을 원망하듯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실은 얘들아, 무엇이 무엇을 덮는 거? 구름이 무엇을 덮는 거? 해를 덮는 거. 해를 덮는 그런 이런 사실. 이런 사실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 구름이 해를 덮을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거란 말이야. 그치? 일반적인 특징이란 말이야. 이런 사실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죠.
그렇게 큰 일은 아니란 말이야.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해가 뜰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특징을 완전히 부각하면서 얘는 그게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긍정,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정말 별건 아닌데 근데 그 일반적인 상황을 굉장히 부각을 하면서 큰일 난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한 부정적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조금 드러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맞죠? 여기서 일반적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야? 구름이 해를 가리는 사실. 그치? 별건 아닌데 얘는 그걸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부각을 해서 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네 가지만 여기서 좀 알고 있으면 돼. 이 말의 의미. 그치? 그 다음에 이 서리법의 말을 건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구름이 해를 덮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수특에서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간신히 득세하는 것에 대한 경계죠. 그치? 간신에 대한 경계. 간신히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주제 그냥 살짝 써볼까? 주제. 신동 같은 간신히. 그치? 득세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치? 거기에서 간신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단지 구름, 해가 되게 우의적, 그치? 비유적, 간접적으로, 그치? 우의적. 그 다음에 약간 상징적. 그 다음에 해와 구름은 약간 개조니까 약간 개조적. 그리고 요거 의법으로도 볼 수 있어 없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의법 했어요 학교에서? 아직 몰라요? 수특에는 막 의법이다 그거 수특에는 안 나왔어. 수특에는 의법까지는 안 나왔거든. 내가 다 수특 다 꼼꼼히 보고 필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의법까지는 안 나왔는데 자 보자. 간신 신돈이에요. 얘 나쁜 애예요. 국민당의 총을 횡포를 부리는 나쁜 놈이에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풍자를 약간 돌려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돈의 무리를 무엇에 빗대어서 구름에 빗대어서 그 다음에 임금의 무엇을 총명을 무엇에 빗대어서 햇빛에 빗대어서 그런 것을 가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일단 자연물이네요. 그렇죠? 자연물을 활용해서 당시 조정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뭐 우의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냥 정도에 두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속에 안 나온 건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나오는 거 없죠. 알겠죠? 얘들아, 이 날빛에 잠깐 써놓을까? 이 날빛은 임금의 총명도 되고요. 이것도 돼요. 임금의 선정도 돼요. 선정이 뭐야? 착한 정치, 착한 정치. 임금의 선정도 되겠지. 날빛. 임금의 총명도 되고요. 임금의 선정도 되어요. 됐어? 응. 두 번째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은 나빴는데 두 번째 말 없는 청산이요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요거 딱 봐도 말 없는 청산이요 형세 없는 미소로다 값 없는 정이요 인자는 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백구법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대조법 있는 것 같지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왜냐하면요. 말이 없는 청산. 청산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적인 말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없는 게 좋은 거야. 여기서는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청산은 속세와 거리를 둔 대상이에요. 그럼 말은 속세고요. 청산은 자연이에요. 또 형태도 나쁜 거예요. 물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라는 것도 세속적인 것이에요.
세 번째, 청풍. 청풍은 뭐죠? 바람인데요. 바람 자연 좋은 거예요. 얘는 왜 좋아요? 값이 없는 거거든요. 값을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속적인 거거든요. 네 번째, 뭐야? 달. 달도 자연이고요. 주인을 따지는 것, 이런 소유하는 것, 이거 자체가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추구하고, 그래서 대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세속적인 것과 어떤 것? 자연적인 것의 그런 대조를 통해서 얘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죠? 자연적인 거를 추구하겠다라는 거를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과 대조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이 중에라는 건 뭐야?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병 없이 늙으면 오케이다라는 얘기죠. 이 중에 병 없이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늙으리라는 거는 늙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평생 자연 속에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다. 자연과 하나에 대해서 무라 일체에 대한 지향이다. 이거 늙어도 오케이죠. 탈로가 아닙니다. 탈로가는 탄식, 늙음. 늙음에 대한 탄식. 오는 길은 가시로 막고 뭐는 백발은 지팡이로 막는다 그런 시도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늙기 싫어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막았더니 어머 백발이 지름길로 서근서근 오고 있어. 그건 뭐야? 늙기 싫은데 백발이 먼저 와서 나 늙기 싫은데 늙어야 돼 라는 시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늙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가 많은데 이거는 자연에서라면 늙는 것도 얼마든지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런 유수 요런 자연물들의 특징을 조금 써줄게요. 뭐야? 청산이라던가 기타 등등 유수 두 개만 쓰고 기타 등등 이것들의 의미를 써줄게요. 1번. 당연히 얘는 물이 되고 싶다, 자연이 되고 싶다, 이게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화자가 추구하는 뭐죠? 도덕적인 가치죠. 자, 이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가 무엇하는?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으로 어떤 자연물을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화자가 무라 일체잖아. 무엇을 느끼는? 무라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라면 늙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라라고 얘기하는 무슨 적어조죠? 의지죠. 그래서 화자는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가 있다. 흔쾌히 늙는 거에 대한 있다. 자, 여기에서도 얘들아 그 아까 첫 번째 구름이 무심탄 말이처럼 자연물의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일반적인 특징을 또 부각하면서 아까 걔는 일반적인 현상 어떤 걸 부각했죠? 첫 번째에서는 구름이 해를 덮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부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부각했잖아. 두 번째 여기서도 사실은 일반적인 특징인데 거기서 그걸 굳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는 이건 싫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초장, 중장 여기를 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전체, 그렇지? 가와 똑같은 발상이에요. 자, 어떤 현상이죠? 청사는 말이었고, 그렇지? 뭐야? 그냥 써볼게 쓰는 거야. 초장과 중장의 내용이 모두 그러해. 초장과 중장의 내용이 모두 그러해. 어떠해? 일반적인 특징이야. 이것도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히 물은 형태가 없지. 그리고 다른 뭐 임자가 없고, 그다음에 청사는 말이었고,
성공은 값이 없죠. 그래서 이건 역시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자기가 분별 없이 늙으리라, 분별 없이 이 와중에서 늙으리라라고 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을 언급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기법을 얘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시와 두 번째 시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상황을 부각하는 기법을 똑같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둘 다 약간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치? 위에도 똑같지. 아까 구름이 해를 가리는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징. 두 개의 공통점이에요. 같이 좀 엮어서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자연 친화, 물화일체를 드러낸 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노시는 주제 자연 친화적인, 그치?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지하를 성격 내조적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죠. 여기에서 말도 얘들아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쁘네. 말이 없는 청산이니까 여기서의 말도 나쁜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서의 말도 나쁜 말이다. 한 번 해주자. 세 번째, 대천바다 한가운데라는 사설시조거든요. 자, 대천바다 한가운데 잘 봐. 뭐가 빠졌어 얘들아? 중간 바늘 새 가는 바늘이 빠졌어. 바다 한가운데 바늘이 빠졌어. 근데 이 바늘이 빠진 걸 어떻게? 연암은 사공이 뭐야? 10명 조금 넘는 수의 뱃사공들이 끝이 뭉툭한 막대기를 불러매어서 일시에 소리치고 영차 어기 영차 협동심을 발휘해서 뭐했어? 귀를 떼어냈단 말. 즉 바늘이 어떻게 생겼지? 요렇게 생겼잖아. 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은 영차에서 그 큰 바늘, 작은 바늘을 막대기로 떼었다란 얘기야. 말이야, 방구야? 방구지. 야, 어떻게 바다에 빠진 그 바늘을 이 막대기를 넣어서 건져내냐? 그치? 뭔 얘기인지 알겠지? 따라서 어디까지가 허무맹랑한 말이게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여기서부터 일시에 깨어냈다는 말. 이 말 무슨 말? 허무맹랑한 말이 되는 거죠. 뭐? 아니, 바늘이 빠졌는데 그 빠진 바늘이 빠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빠진 바늘 던졌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바늘이 빠졌는데 거기부터 얘기를 해야지. 빠진 게 비상식이 아니라 빠졌는데 그거를 건져려고 10명이서 힘을 합쳐서 막대기로 이렇게 쓱 건졌대잖아. 그 말, 무슨 말? 허무맹랑한 말이죠.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것 좀 쓰세요. 귀를 깨어냈단 말. 귀를 깨어냈단 말의 정체를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3개 쓸 거예요. 1번. 자, 귀를 깨어냈다는 말 자체를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화자는 가능, 불가능? 그렇지. 화자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한다. 맞고요. 그리고 귀를 깨어냈대라는 말 혼자 한겨 여러 명이서 한겨 여러 명이서 한겨. 그래서 이 상황은 사공의 협력으로도 가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온 말이지만 그래도 씁시다.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시대상으로 보면은 화자가 누구라 모함을 입었어. 화자 누구에 대한? 자신에 대한 뭐야? 모함의 내용이라고 해도 돼. 얘가 이랬대요라고 하는 거. 말 같지도 않은 거. 그거를 살짝 빗댄 거. 그거를 이 말. 허무맹랑한 말. 그래서 여기 써있죠. 화자 자신에 대한 모함과 참소. 즉 나를 모함하고 나를 참소. 거의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말인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마 반복을 통해서 되게 간절하죠. 그치? 얼마나 간절하겠어. 니마 간절하게 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걸 뭐 말을 건네는 어조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더라고. 님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 화자에게 니마 자 온놈이 온말을 해도 님이 짐작하세요. 자 온놈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거는 모함하는 자죠. 즉 바늘에 꽤 귀끼어냈단 말을 하는 자가 온 말을 하여도 온 말,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이거는 뭐죠? 모함이죠. 그렇지. 니마 어떤 이상한 녀석들이 이상한 말을 하여도 무엇하소서 님이 짐작하소서. 이 얘기는 님이 분별해서 판단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고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님이 짐작하소서. 여기에 조금 풀이를 더하자면 님이 어떻게 해석하라? 좀 따져봐라. 네가 좀 따져봐라라는 화자의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럼 님은 어떤 존재일까? 화자 자신을 믿어주기, 화자 자신을 믿어주기 바라는 거지. 화자 자신을 믿어주기 바라는 심정을 하소연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 좀 되게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런 대상으로 화자는 님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쓰고 자 얘가 무슨 말? 온 말, 이 말 물론 당연히 귀끼었단 말, 요 말이나 온 말, 요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이 온 말, 이 온 말의 뜻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이거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좀 깎아내리거나 좀 억울하게 하는 말들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해관계가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익과 해가 충돌한다는 거는 자기에겐 이익이 되고 남에게는 해가 되는 그런 거를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세속의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치? 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세속의 말. 당연히 허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말 자체에 대해서 화자는 옳다 그리다 무엇을 따진다? 시비. 그치? 옳고 그름 시비를 좀 따져봐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긴다. 그치? 이게 옳거니 하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비의 대상으로도 여기는 말이 온 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 구름이 무심한 말, 말없는 청산이요 대첩 바다 한가운데서 있었던 말. 그 말이 다 긍정이게요, 부정이게요? 부정이고요, 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말, 이런 종류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옆에 줄 한번 쳐. 누가 봐서 피통 정리하는 것이에요? 옆에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여러 사람들의 되게 말발발 참소, 말발발 비방을 받은 누가 화자가 자신의 무엇을 주장하는 느낌?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소연하는 대상 누구? 님에게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좀 내려보서 따져봐라 라는 걸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책에는 없지만 약간 과장이 있죠. 과장이라는 건 뭐죠? 바다에 바늘이 빠져서 이거를 귀를 깼다라는, 물론 허무맹랑한 말을 하지만 과장을 통해서 허무맹랑함을 강조하고 현혹되지 말 것을 님에게 당부한다라는 것이고, 수특에 나온 그대로죠. 님은 화자가 자신을 믿어주기 바라면서, 아까 내가 썼던 거에 또 나왔는데, 하소연하는 대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수특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수특 고전시와 문법분 풀어보고요. 문학 숙제를 낼 텐데 거의 숙제 너무 안 외운다. 그때는 클리닉, 얘들아 내가 클리닉을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다 안 오는 걸로 선택을 해. 와, 저 누구야? 나가주세요. 근데 선택을 하고 숙제를 잘해오면 모르는데 와, 너 숙제 안 하고 클릭을 그거 강요할 수 이거 진짜 사진으로. 다른 게 아니라 뭘 하니까 숙제 아니더라. 이거 오늘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은 다음 주 무조건 클리닉 와야 돼. 아. 와야 되고 근데 클리닝 안 했으면 이렇게 누나 안경. 하나만 진짜 아니 너무 어려워. 근데 아까 내가 예지야, 쌤 클리닉 와도 되잖아. 내가 태연아, 내가 야, 근데 모르다 안면 받는 사람 있거든. 내가 우리 사람한테 솔직히 엄청 열심히 하잖아. 내가 그걸 올리고 진짜? 야, 서현이 잘 봤어? 전 비문하면서 맞았어요. 오! 잘했어. 고생했어. 잘 가. 잘 가. 영준이 시험 잘 봤어. 모의고사? 어. 이투스는 잘 봤어요. 이투스가 뭐야? 사설 봤어요. 이게 우리 반 1등이에요. 이투스 학교에서 사설도 봤어? 이번에 전국연합은? 아, 그건 망했어요.